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8월 20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3.66%, 코스닥은 마이너스 3.37%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먼저 보면 사실 작은 어떤 리듬이 아닌 큰 파동의 리듬으로 좀 봤을 때 좀 지금까지 오른 거 대비해서 충분히 사실은 나올 수 있을 만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추세는 좀 깨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돌아 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 이때처럼 6월 때처럼 급락 후에 바로 좀 회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추세를 돌려가는 흐름이 아닌 시간이 6월보다는 조금 더 걸리지 않겠느냐. 혹시 추세를 돌리더라도요.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V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혹시 반등이 하루 정도 더 이어지게 된다면 비중 관리를 좀 많이 해놓고 그 다음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혹시 반등이 하루만 더 좀 기술적으로라도 나왔다면 좀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반등은커녕 뭐 더 밀렸습니다. 일단 오전에 이제 10시에 당분간은 10시에 발표되는 코로나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뭐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번 코로나주들이 시장의 어떤 수급을 싹 쓸어가는 모습이었고, 코로나 테마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정말 대부분 좀 급락을 보이는 하루였고요. 일단은 오늘이 금요일이었다면 오늘의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는 바닥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혹시 내일 하루 더 미지근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내일이 바닥이 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저도 있는데, 정말 혹시 미장이 뭐 급락이 나온다면 오늘 밤에 좀 투심이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미국 차트도 한번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불안한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세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고개를 드는 모양새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추세가 좀 완만해지면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툭 하고 떨구는 음봉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다우 같은 경우는 불안불안하고요. 나스닥도 언제 장대 음봉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뭐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또 다르게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증시에 비해서 뭐 전체적으로 뭐 패닉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뭐 선반영으로 좀 여겨지면서 혹시 미국장이 좀 떨어지더라도 개파락 후에 이런 식으로 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일단은 시나리오에 좀 넣어놓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때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았고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저점이 단기적으로 좀 잡히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는 220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 구간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상당히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61선도 이쪽에 이제 버티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좀 더 조정을 일찍 그리고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벌써 지금 61선 구간에 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때 고점이 형성이 됐었던,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파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770포인트 정도, 요 정도 구간을, 요 정도 구간까지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파동에 크게 뭐 연연할 부분이 없겠지만, 우리 이제 단기 또는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혹시 여기까지 떨어지는 어떤 시나리오가 연출이 됐을 때 여기까지 버틸 것이냐, 아니면 일찍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벌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항상 우리는 고민이죠. 뭔가 좀 그래도 그나마 확실해 보이는 지지 구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버텨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다가도, 혹시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고 깨졌을 때 내가 버티다가 감당해야 할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저희 리딩반에도 보유 종목들이 있지만,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좀, 뭐 내일 혹시 이제 급락이 나온다면은 그에 따른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 뭐 급락이 나오는 수준이 아닌 좀 버틸만한 수준의 뭐 조정봉이 연출이 된다면 한 내일까지 정도만 한번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게 어찌됐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공포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저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는 사실상 뭐 워밍업이었다고 보여지고, 본격적으로 18일 화요일부터 좀 그 시장의 공포감이 오기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 테마주들이 들썩인 것도 이때쯤이라고 하면, 보통 테마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 기간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3일 정도, 길면 한 3, 4일 가는 것 같습니다. 한 3, 4일 정도 아주 핫하게 시장을 달구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그 순환매 차원에서의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복되는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도 아닐 수도 있고요. 내일 한 오전까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주들도 내일 한 오전까지 불꽃을 좀 뿜고, 내일 한 오후 조금 더 간다면은 다음 주 한 월요일 한 오전까지 요 정도까지 좀 불꽃을 뿜고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주는 조정에 들어가고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그동안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섹터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을 하지 않겠느냐, 일단 저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는 그렇게 좀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보면 코로나 테마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도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뭐 한 2, 3일 동안 너무 좀 과열권에 있었고, 특히나 오늘은 또 상한가가 무더기로 들어갔죠. 보통 무더기로 상한가가 들어가는 구간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빅텍이랑 스페코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네요. 뉴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의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하게 됐다, 뭐 후계자가 확실히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또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에다가 또 좀 북한까지 좀 말썽을 부리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도 전체적으로 좀 방산주를 제외하고는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이 또 너무 걱정이 되는 또 하루가 되겠네요. 그럼 저희 오늘 리딩방 매매한 거 하나 복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보통은 단기 혹은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한 달 이상 종목들을 갖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SK증권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이때 당시에 SK 바이오팜 이슈로 시세를 좀 내고 있는 가운데서 요때 좀 접근이 들어갔습니다. 요때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고가권에서부터 이음봉이 이제 투매로 나왔고요. 거의 이 기준봉을 뽑아낸 시가와 저가 라인까지 좀 왔고, 눌림목도 21선 눌림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조금씩 그래도 줄어들었고요. 여기서 단기 반등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접근이 들어가서
반등이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가 매수하고 한 4% 정도는 반등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나름대로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였기 때문에 4%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홀딩을 했다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주가가 움직이질 않고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때였던가요? 반등이 살짝 나올 때 저희가 매수가 살짝 밑에서 일단은 분할로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나머지는 한번 들고 가볼 만 하겠다. 약간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신일제약 같은 느낌이라고, 뭐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급등 후 급나가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은 웬만하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좀 들어갔던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등폭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대참사의 길로 들어갔죠. 그래서 좀 버티다가 시장이 좀 뭐 반등하는 와중에서 이때 당시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증권주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증권주들 또 뭐 은행주들, 보험주들까지, 특히나 어떤 코스피 쪽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올라와서 이제 저희 매수가까지 거의 이제 왔었죠. 그래서 우리 또 매수가를 이 저항대를 뚫어내면 이런 식으로 또 가볍게 상승이 하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홀딩을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냥 시장이 고꾸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저도 이번 이제 시장의 급락을 예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이고, 한 21선 정도까지 조정받고 저는 돌림이 나올 걸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한번 이제 재유행으로 퍼지는 변수가 생기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눌리게 돼가지고요. SK증권을 오늘 손절을, 어제나 엊그제 손절을 치는 게 좀 맞았다고 보여지는데, 오랜만에 조금 크게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15인가 16% 정도 손절을 치고 나왔습니다. 저희 리딩반이 예전에 그 3월 폭락장 때를 제외하면 뭐 마이너스 15% 이상을 손절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좀 손절하면은 짧게 끊거나 많이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제가 고집을 부렸다라는 좀 판단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리딩반은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뭐 다른 테마 섹터는 설명을 드릴 게 없고요. 오늘도 역시 코로나 테마주들이 핫했는데, 또 이 부분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나 뭐 손세정제 이쪽이 이렇게 강할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을 좀 못했고요. 뭐죠, 진단키트나 치료제 쪽이 더 좀 강하지 않겠느냐, 사실 좀 그렇게 봤는데, 물론 치료제 쪽도 강한 종목들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오히려 마스크 관련주가 이제 웰크론이 대장으로 좀 치고 나오면서 3일 동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강한 모습을 느낄 수 있냐면은, 웰크론이 이제 대장으로 치고 나오고 얘네가 반짝하고 죽으려면 이 마스크 템 안에서 순환매가 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돌면서 뭐 KM제약이 오늘은 또 상한가를 가고요. 국제약품은 어저께 상한가를 갔었죠. 이런 식으로 테마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돌아버리면 테마의 크기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거거든요. 온라인 교육주도 그렇죠. YBM넷이 독보적인 대장으로 치고 나가다가 잠시 쉬는 사이에 오늘 메가MD가 또 치고 나가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테마의 사이즈 자체가 커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좀 반짝하는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좀 생각보다 더 좀 흐름이 오래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사실 지금의 뭐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뭐 확진자의 증감 추이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테마 자체는 확진자의 증감 추이로 인해서
분위기가 뜨거워졌다가 또 뭐 감소세가 나오면은 또 죽었다가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마스크주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고요. 음압병동 관련주인 GH 신소재도 뭐 오늘도 한 3일 동안 급등하면서 상한가까지는 좀 들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 백신 뭐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2분기 호실적 관련해서 좀 3연상까지 가는 모습이고, 세정제 관련주들도 MH 에탄올이랑 에탄올이 시세를 좀 냈고,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거래는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락했던 부분, 그리고 이 안에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져서 거래는 상당히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승은 생각보다 좀 적었던 것 같고, 또 오후장 들어가지고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한국알콜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제 윗꼬리 채워가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를 깨면 안 되겠죠. 지금 뭐 한 4일 동안 저점은 조금씩 그래도 이제 높여는 가고 있지만 요 가격대를 깨지 않고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다가 18,000원을 돌파해서 종가상 안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물 소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 다음에 가볍게 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뭐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뭐 좀 상승이 나오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먹을거리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까보니 먹을거리가 좀 별로 없었던 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온라인 교육 관련주는 뭐 YBM넷이랑 메가MD 뭐 이렇게 두 개 정도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대장주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뭐 전체적인 이제 급등하는 여러 종목들의 모양새만 봐도 뭐 내일이나 좀 더 혹시 오래 가더라도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구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좀 마무리가 되었던 신일제약이 있고요. 이 종목이랑 뭐 신풍제약은 제가 방송에서 참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이죠. 얘도 이렇게 이제 이때는 상한가가 아니군요. 4연상을 갔던 종목이 거의 이제 시세를 내놓고 반토막이 나는 수준에서 반등이 고작 한 20% 정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저점부터 하면 좀 더 되겠지만 20-30% 정도 반등이 나온 건데, 사실 이런 정도 시세를 냈던 애가 고작 이 정도 반등으로 끝나기에는 좀 사실은 많이 아쉬운 면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었고, 물론 방송 때 제가 요때였나요? 여기 저점 깨면 손절 잡고 위로는 충분히 반등이 혹시 나오게 되면 먹을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몇몇 분은 방송 보시고 또 수익도 좀 내셨다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좀 돌아 나가는 척 하다가 뭔가 이제 얘네들이 반등이 나오려고 쳐도 시장 분위기가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 흐름을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를 좀 뽑아내면서 이 매물대를 일단은 좀 넘어섰어요. 그래서 저도 좀 매매를 많이 하고 접근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는 괜찮은 자리에서 나올 만한 상한가가 나왔다고 봤는데, 일단 시간에서는 상당히 흔들어대는 모습이네요.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상한가가 무더기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KM제약도 상당히 좋죠. 이런 식으로 고점을 계속 만들어 놨던 곳을 넘기면서 상한가가 좀 들어가 줬고요. 보통 보면 이제 상한가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뭐 다음날 갭도 좀 시원시원하게 뜨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갈 때 파박 하면서 뭔가 개인들에게 매수 기회를 잘 주지 않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보통은 보면은 좀 더 시원시원하게 갭을 뜨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리들 제약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들 제약이랑 엑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바이로 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은 참 접근하기가 부담스럽죠. 근데 시장에서 오르는 존재하는 모든 종목들을 내가 수익 내려고 하는 것은 좀 욕심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접근하기 힘든 것들은 그냥 뭐 관망하고 보내주고 공부용으로만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는 내내 신경이 쓰여서 지금 이게 어떻게 내일장에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지 참 고민이 되네요. 안 그래도 지금 투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될런지, 또 오후에나 이제 내일중 해가지고 관련된 뉴스가 좀 더 나와줘야 분위기 파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속보해가지고 이제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한다 정도 제목밖에 나오는 게 없어서 파악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 다음에 어제 방송에서 좀 괜찮아 보인다고 좀 말씀드렸던 유황양행이 이제 기술 수출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서 급등을 했고, 오늘도 이제 갭 떴다가 또 이제 음봉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한양행은 사실 알만한 사람들을 다 알죠. 얘는 호재 나오면서 갭 뜨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사실 좀 무거운 종목들은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무거운 종목들은 갭이 뜨는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갭 떠서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 그냥 차분차분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형태의 상승이 좋지, 갭 뜨게 되면은 유지 못하고 거의 다 음봉으로 내려 꽂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갭 뜨고 밀리고 갭 뜨고 밀리고. 하지만 갭 뜨고 밀린 다음에 항상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 음봉을 상회하는 상승을 또 이뤄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이제 오늘 음봉 만들고 여기서 너무 많이 무너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기간 조정 거쳐서 이렇게 종고점을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만드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제 한화가 또다시 이제 인수전에 참여를 하겠다는 이제 저울질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서 또 급등이 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시가총액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단순히 시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종목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종목만 봐도 무거운 앤지 안 무거운 앤지 좀 알잖아요. 근데 얘도 갭 떴다가 밀고 갭 떴다가 밀고 이런 패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시장에 알려진 걸로는 지금 현대건설기계랑 지금 사모펀드 중에 MBK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어요. 사모펀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명하고 사이즈도 크고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또 사모펀드라고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시장에 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MBK 같은 경우는 정말 인수해서 몸값을 불려서 매각을 잘하기로 정말 소문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MBK 파트너스,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 이렇게 이제 3파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인수 참여 의사를 밝히는 그룹들이 또 나름대로 괜찮아서 계속해서 재료로서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갭 뜨고 죽고 갭 뜨고 죽고 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작은 파동으로 볼 이유는 또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단순히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니라 두산 그룹주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풍력 관련주 중에 이제 유니슨이 어제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혼자 좀 독보적으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대장으로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고, 아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시장에 어떤 종목이 시장 대비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유심히 관찰을 해놨다가 시장이 회복할 때 그런 종목들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G 관련주들 중에서 뭐 에이스테크나 솔리드가 그나마 뭔가 좀 흐름은 유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추세가 다 깨져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PNT랑 역시 이제 실적이 깡패라는 말이 맞아요. PNT가 실적이 또 좋고 그래서 PNT랑 천보가 2차 전지 중에서는 아주 잘 뭔가 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북한 악재가 좀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오전 10시에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고 여기서 또 북한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 좀 힘든 내일 하루 장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아싸리 개파락을 좀 시원하게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말아 올리는 그런 양봉이 하나 출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